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보다의 철영입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이번 주는 첫날부터 살짝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즐거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관련 이슈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는 등 급락하며 시작했던 시장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하는 이른바 이마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현 시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죠. 이미 각종 뉴스들을 통해서 대략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통해 주변 일대의 통제권을 찾았다고 보고했고, 이후 아직까지 추가적인 확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체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정도로 전쟁이 끝이 난다면 글로벌 시장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두 국가끼리의 전쟁으로만 끝난다면 역시나 큰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항구나 석유 터미널이 폐쇄되어 공급 라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는 정도겠죠. 두 번째는 이란의 개입 여부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개입을 부정했습니다만 이란이 하마스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따라서 이번 공격에 이란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문제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원유 공급량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매달 150만 배럴씩 수출을 하고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그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수준에 머물 경우 원유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원유의 수출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마지막으로는 중동 지역 전체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에 이란을 넘어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다수가 엮이거나 미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특정 세력을 지원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는 큰 문제가 되겠죠. 지난 1970년대 5.1 쇼크를 불러왔던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인데요. 일단 현재 중동 국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집단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중동 문제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는 미국과 제코가 석자인 러시아가 참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있다면 미국이 추진 중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가 어긋나게 되면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계획이 조금 늦춰지는 정도의 영향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WTI 가격이 82달러대에서 86달러대로 급등한 이후 현재는 추가 상승은 없고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 더 확산되면서 중동 여러 국가로 사태가 번지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100달러를 쉽게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1970년대에 일어났던 오일 쇼크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가 상승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중동 지역 자체가 1970년대와는 다르게 집단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당시와는 다르게 산유국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2010년대에 일어났던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이 훨씬 많은데요. 따라서 중동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1970년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또한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수요 중 상당 비율이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유에만 100% 의존하던 70년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유가가 급등한 것은 실질적인 공급 손실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을 감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 발생한 상승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겠죠. 실제로 장이 열리자마자 채권 수익률이 0.1%가 넘게 급락을 해서 4.6%대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최근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시장에는 이거는 오히려 더 환영할 만한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엉뚱한 승리자와 패배자가 발생했는데요. 에너지 주식들은 원유 가격 상승 전망에 일제히 올랐고요. 방산업체들도 미국의 개입이나 군비 확충 기대감에 대부분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피해를 본 업종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주들입니다. 일단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들에게는 큰 손해가 되죠. 또한 중동지역 관련 비행 편수가 실제로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로 작용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중동지역 분쟁 이슈로 또다시 시장엔 불확실성이 들끓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참전하거나 사우디와 이집트 같은 기타 국가들도 어떤 형태로든 참전하게 되는 제5차 중동전쟁 수준으로 진화하지만 않는다면 이번 이슈는 단기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도 지역성 이벤트는 항상 단기 노이즈였습니다. 과거 지역성 이벤트 발생 당시 미국 증시는 평균 4.6% 하락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20일 정도가 걸렸지만 43일 정도가 지나면 모두 회복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조금 더 장기화되고 그 기간 동안 유가 상승이 있어서 시장이 하락한다 하여도 과거 역사와 별 다를 바 없는 결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바닥까지 가는 평균 기간 그리고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평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달 투자금까지 이번 달에 미리 땡겼을까 말까를 걱정하면 되고 그 외에 걱정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지역 이슈와 같은 단기 노이즈가 아니라 물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특히 수요일 CPI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번 달에 전체 CPI가 지난달에 3.7%보다 소폭 하락한 3.6%를 예상하고 있고 근원 CPI는 지난달에 4.3%에서 0.2%포인트 하락한 4.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전망이 적중하는 게 중동 분쟁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물가의 완만한 하락이 확인이 된다면 고용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은 완전히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2명의 연준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연준의 대표적 매파 위원인 로리 로건 댈러스 여는 총재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실질적인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금리 전망치는 크게 떨어졌는데요. 올해 연말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하루 만에 57%에서 74%로 급증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의견은 급락했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하루 만에 크게 바뀐 건데요. 금리 전망의 하락은 모든 자산 시장에게 있어 대단히 우호적인 상황이죠. 오늘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말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금리 전망치의 하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 주식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 주식들의 실적은 위험자산 시장 전체 투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은행주들의 실적은 현재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과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점검해 봤습니다. 주말 동안 또 한 번 느끼셨겠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반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측할 수 없으니 대응을 해라 라고 말하지만
개미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응이란 안타깝게도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거망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투자자들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도 할 수 없고 대응은 대부분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기적인 전망이나 가격 변동에 따라 거래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오직 자산의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 가치는 단기성 이슈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가격이 급락했다고 자산의 실제 미래 가치가 급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투자하는 투자자는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예측을 하거나 대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시점으로 보아 자산이 여전히 냉치삼 같은 훌륭한 자산인가에 대한 물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산 그 자체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스스로 알아서 가치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보상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하게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곧 돈의 규칙이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